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메일 하나만 보내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단기 정보 리딩존의 김재민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이 어딘가에 편지 내지는 뭐 요즘에는 이메일을 많이 보내실 텐데요. 이렇게 저희가 생활 속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바로 지난 2번에 걸쳐서 맛보기 강좌에서 저희가 커리큘럼을 정해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방식들을 갖다가 많이 다시 끄집어내면서 상식적으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드리겠다고 했었는데요. 바로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요, 제일 첫 번째 편지와 이메일을 가지고서 나머지 3월을 갖다가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단순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역시 시험과 연계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 주신다면은 정말로 여기서는 실수하는 일이 0% 전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활기차게 저와 함께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딩존으로 가죠! 네, 여러분들이 독해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항상 만나는 것 중에 주제나 제목을 묻는 문제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이거하고 마찬가지로요, 편지나 이메일 쪽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기본적인 틀에서 목적을 묻게 되는 경우가 종종 나오게 되죠. 사실 시험 문제를 갖다 낸다면은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편지, 이메일 문제의 1번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두면 좋겠는데, 그렇다면은 목적 묻는 거 굉장히 쉽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즈니스 레터는 용건만 간단히 스타일이에요. 용건만 간단히라는 표현이 좀 뭐할지 모르지만은 아무래도 내용을 갖다가 간략하게, 그러면서 정확하게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래저래 공부할 거 없네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목적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이런 방식들이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함정이라면 함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거 왜 편지를 보냈구나 끝이 아니라 왜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항이 있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일단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두시고요. 앞으로 공부하면서 또 지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험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는지 시험에 나오는 문제 스타일들을 좀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지금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 3개에 대한 questions, 특히 목적과 관련돼 가지고선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1번을 보니까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is letter? 예, 이 편지의 주 목적을 묻는 스타일. 그래서 purpose가 들어가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두 번째도요, 역시 마찬가지 스타일입니다. What is the purpose of this email? 그래서 이메일을 묻는 경우에도 상관없습니다만은 main purpose나 그냥 purpose나 목적을 묻는 건 똑같고요. 조금 스타일을 바꾼 경우를 세 번째 보여드릴게요. Why was this letter written?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why로 바꿨다는 거, 요거 하나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을 묻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why 하면서 묻는 스타일이 있다는 것, 요것만 명심하시면은 아마도 시험 문제에서 이 유형만큼은 틀린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임무 어떠한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같이 가보죠. 네, 오늘의 임무는요, 제일 처음에 얘기 드렸던 목적만 가지고 한다면 조금 시간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 문제와 마찬가지로 다른 문제들도 같이 섞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목적을 오늘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는데 그 외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스타일들을 보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What kind of letter is this?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어떤 종류의 편지인가를 물어본 것이니까 구체적인 내용 자체를 갖다가 인식을 해야 되겠죠. 즉 목적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What should have been shipped? 자, shipped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뭔가를 갖다 선적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어디다 표시를 해놓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뭐냐면 가운데 부분에 should have been입니다. 자, 무엇을 원래 선적을 했었어야 하는가? 우리말로 한다면 이렇게 옮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 선적된 것을 인식하게끔 만드는 부분이 담겨져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How is the recipient expected to respond to this letter? 자,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것은 먼저 recipient.
받는 사람 얘기가 있고요. 후반부에서는요, respond to this letter. 이 편지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어떠한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되겠죠. 자, 질문을 제가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는 이유는요, 바로 이 질문에서 정답을 찾아가기 위한 이해가 거의 다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들을 잘 생각해 둬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 3개를 먼저 해결했기 때문에 아마 더 편안해졌을 겁니다. 첫 번째 퀘스천, 이제 우리 선택지까지 같이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까 어떤 종류의 편지인가 느꼈죠? A, B, C, D 이 선택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제일 처음에 letter claim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앞에 부분에 letter가 쭈르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알맹이는 선택지의 claim, new order, apology, shipment 요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우리말로 옮긴다면 배상 요구서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주문을 하기 위한 것, 세 번째 사과하기 위한 것, 네 번째는 선적을 알리기 위한 것,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짧기 때문에 금방 요 부분을 갖다가 확인해 낼 수 있는데요. 더 긴 내용이 나올 때는 신경이 그만큼 쓰일 겁니다. 자, 짧은 거는 요렇게 그 부분만 모아서 보면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should have been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험에서 파는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스타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어떤 것이 선적되었어야 하는가라고 했으니까 원래 가야 되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선택지 보니까는요, A하고 B는 샘플이 나와 있어요. 견본입니다. C하고 D는 뒤에 clothing이 나와 있죠. 의류가 나가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뭡니까? 숫자 5와 10이 계속 나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면제품에 있어서 견본 5번이고 B번에서는 10번이고 그 다음에 C에서는 5번인데 의류가 올라가야 되고 선적이 돼야 되고요. D번에서는 10번 면 의류가 선적이 되어야 된다. 원래는 그랬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또 4가지를 갖다가 얼른 구별하는 법을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요, 굉장히 내용이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요. 이 자체에서는 이 recipient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것을 일단 이해를 했죠. 그 다음에 선택지를 보니까 이번에는 앞에를 먼저 생각하세요. 동사로 나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그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ABC를 보시게 되면 cancel, adjust, choose, return 이런 부분에서 같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